감정적인 동요 통제하기. 아마도 여러 감정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은 분노일 것이다. 영적인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에 있다. 즉, 지속적으로 통합된 의식을 유지하면서 당신과 나, 우주의 모든 것이 국서적인 지성이 짜놓은 직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것이다. 분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해치도록 자극하고 깨달음이나 통합된 의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 분노는 통합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만든다. 분노는 오로지 에고로 일어나는 것이다. 분노는 당신을 동시성과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신 우주가 전하는 변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감정적인 동요를 통제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을 발산하는 것은 단지 분노에 불을 지펴서 더욱 커지게 할 뿐이다. 분노의 감정은 일어나자마자 되도록 빨리 긍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분노에 불을 지피거나 그것을 어떻게든 은폐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분노와 또 다른 파괴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야 한다. 감정을 변화시키는 첫 단계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을 지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당신의 몸 어디에서 그것을 느끼는가? 그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라.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처럼 되도록 객관적으로 그 감정을 경험하라. 분노는 고통 때문에 일어난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고통을 묘사하라. 이런 식으로 고통을 확인한 다음 당신은 그 고통을 표현하고 놓아주고 공유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새로운 자각으로 변화시켜라. 결국 당신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또 하나의 단계로서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고통을 받아들일 때 감정적인 동요는 사라지고 동시성으로 가는 길이 다시 뚜렷해질 것이다. 우연의 은밀한 계획. 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연의 일치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것이 신이 보낸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주변에는 우주의 춤이 가득하다. 모든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가능성, 즉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물며 복권을 사지도 않는다면 그나마 있던 가능성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카르마라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카르마는 우리의 과거 경험과 관계에 대한 해석으로서 우리의 기억과 욕망을 형성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행운을 누렸다면 복권을 살 확률은 증가한다. 하지만 한 번도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었던 사람은 미리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복권을 사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현재 갖고 있는 카르마의 조건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꿔야 한다. 굉장한 일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스스로 변해야 한다. 이 변화는 영혼의 차원에서 출발한다. 영혼은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기억과 해석이 뒤따른다. 의미, 경험, 해석, 기억, 욕망 같은 것은 모두 카르마의 순환을 통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익숙한 패턴 깨트리기. 우리는 일정한 행동 방식에 익숙해져 습관적으로 그 패턴을 고수한다. 단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 패턴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날마다 시도하는 일이기도 하다.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연의 일치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연의 일치는 비국소적 영역에서 보내주는 메시지이다. 그것은 카르마의 사슬을 끊으라고 권유한다. 우연의 일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우연의 일치로 우주는 창조적인 양자도약을 보여준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과거의 조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창조성과 자유는 미지의 세계에 존재한다. 즉, 카르마로 생겨난 틀을 깨버리는 과정 속에 창조성이 존재한다. 우연의 일치를 찾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연의 일치에 주목할 때 당신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우연의 일치는 동시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국소적인 영역에서 오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연의 일치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신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다음 행동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연의 일치에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깨달음의 목표는 단순한 관습적인 패턴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계획한 일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결코 그냥 넘기지 말라. 그리고 우연의 일치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당신은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그 결과 더 큰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비밀이다. 동시성 운명에서 제시되는 모든 생각들이 우주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그것을 삶의 안내판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이 단지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진정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서는 일이며 진정한 찬양과 같다. 동시성 운명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우주와 일치시키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우주의 춤을 찬양하는 것이다. 의도를 명확히 하라. 의도에 초점 맞추기.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의도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초보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며 무시한다. 그 결과 그들의 의도는 종종 중심을 잃고 표류하며 따라서 실현되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가라. 모든 차원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을 기록하라. 물질적 소망이나 에고의 만족, 관계, 자부심, 그리고 영적인 바람 등을 기록하라.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적으라. 물질적인 차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풍족함과 부유함의 차원에서 물으라. 방이 4개 딸린 집을 갖고 싶은가? 그것을 기록하라.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은가? 그것을 기록하라. 감각을 만족시키고 싶다면 그것도 생각하라. 소리, 감촉, 눈으로 보는 것, 맛, 냄새, 관능 등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떠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 인간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라. 당신의 모든 관계, 즉 낭만적인 연인 관계, 자식, 동료, 부모, 친구, 직업적인 관계에서 당신이 바라는 것을 기록하라. 개인적인 성취감을 맛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록하라. 더욱 폭넓은 차원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록하라. 당신은 어떤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사회와 국가, 문명과 관련해서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 가장 높은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록하라.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당신의 삶에 영적으로 어떤 것을 덧붙이고 싶은가? 한 장의 종이 위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 당신의 소망이 바뀌거나 성취되었을 때는 그것을 목록에서 더하거나 빼라. 당신의 모든 소망이 분명해질 때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명상하라.
물질적, 영적인 차원 모두에서 진정한 성취에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라. 이런 상상에 어떤 근거가 있고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단지 상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당신의 오감으로 그것을 느끼라. 우리의 목표는 이런 다양한 차원의 열망에 조화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내면의 대화는 매우 분명해지며 당신의 통합된 의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의도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신이 늘 지녀야 하는 습관이다. 하루에 한두 번 당신이 기록한 소망 목록을 보라. 명상을 하기 바로 전에 한번 그것을 읽으라.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자아를 조용히 진정시켜라. 에고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결과에 초연해지고 세부적인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더욱 심오한 지성의 무한한 조직력이 과정을 통제하게 되고 당신 의도의 모든 세부적인 일을 성취하게 하라. 열쇠는 에고의 차원에서 벗어나고 자아와 자존심의 차원에서 벗어나 비국소적 지성이 동시성을 통해 당신의 소망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에 당신의 마음은 상당히 이기적일지 모른다. 당신의 의도는 모두 자신에 관한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세세한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자신의 목표가 단지 개인이나 에고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의도를 성취하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의도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개인적인 관심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충분할 때 당신은 먹는 일에만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의도도 마찬가지다. 의도를 성취할 수 있음을 알 때 당신은 개인적인 요구를 덜 생각하고 세상의 요구를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인내심을 가지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라.